안녕하세요. 멋지다. 주인공 87세 주인공 우리의 73kg입니다. 조우형보다 잘생겼다. 소리 질러.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실 주말에 이렇게 오기가 쉽지 않은데 귀한 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귀한 시간 내주신 만큼 그만큼 의미 있는 시간 드리려고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요. 자, 지금부터 간단하게 어떻게 이 책을 만들었고 이 책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들 삶을 어떻게 바꿔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백화점 VIP 라운지를 가면은 이 커피를 무료로 주더라고요. 커피를 처음 받았을 때 그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향도 되게 향긋하고 마셨을 때 그 느낌도 좋고 뭔가 대접받는 느낌? 이런 자본들이 쌓인 거를 아비투스라고 해요. 결국에 안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실력으로 보다는 분위기로 평가되는 밸류가 생기더라고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아비투스가 결정하는 운명. 이 운명이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제가 경험한 내용들이거든요. 제가 공간을 설계하는 일을 합니다. 공간을 설계하는 일을 하는데 우리가 공간을 딱 봤을 때 여기 디테일이 어떻다, 여기 디자인이 어떻다, 컬러가 어떻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분위기입니다. 어떤 공간에 딱 입장을 해서 딱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그 분위기. 이 분위기가 수많은 디테일이 맞춰져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럭셔리한 공간에 가면 거기에 디테일을 보지 않습니다. 그냥 이 분위기를 보지. 그리고 사람도 이 분위기가 있어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 이 사람 참 배울 점이 많다 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경험과 시도들이 쌓여야 그게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아비투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러면은 우리가 인맥이 중요하냐, 관계가 중요하냐, 관계로서 성장하냐 라는 얘기를 할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리지만 이 관계보다는 그 전에 본질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내가 본질 없이 관계만 쫓다 보면은 이 관계는 오래 지속되기가 어려워요. 누군가한테 필요한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돼야만 이 관계가 지속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계 이전에는 본질을 쌓아야 됩니다. 이 본질을 제가 어떻게 쌓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혹시 디깅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제 첫 책인데? 디깅 꽤 많이 읽어보셨네요. 그 디깅에 나왔던 내용이 바로 그 본질입니다.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너네 이렇게 하면 월 1,000만 원 벌 수 있어. 이런 얘기 많이 보시죠? 근데 사실 월 1,000만 원 버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쉽게 벌 수 있다는 얘기는 저는 믿지 않아요. 내가 하고 있는 자리에서 꿋꿋이 버텨서 시간을 버티는 힘을 갖고 그게 쌓이다 보면은 그랬을 때 폭발적으로 가치가 환산이 되는 거지 단기간에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저는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운으로 그 혜택들을 얻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불행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본질을 단단하게 쌓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항상 드리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6만 원부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영림이란 회사에 다니면서 일용직하는 목수, 타일 막 이런 분들이 돈을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목공 대장, 반장님이라거든요. 그분들이 얼마 받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얼마? 45만 원 받습니다. 45만 원. 45만 원이면 엄청난 숫자예요. 우리가 연봉 1억이면 실수령이 6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근데 40몇만 원 받으면 20일만 일해도 1억 5천, 1억 7천 정도를 받는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게 목수의 인건비예요. 저 처음에 일할 때도 비슷한 맥락으로 목수 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작업자가 되는 길을 선택했다가 목수 일을 하다 보니까 쉽게 반장님이 되는 거는 여러분들 여기서도 밸류가 나뉘거든요. 처음부터 반장이 돼서 45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10년, 15년 이렇게 길을 갈고 닦아야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제가 처음에 입문했을 때 폐기물 처리라든지 짐을 날리는 걸 양중이라고 하거든요. 양중을 한다든지 이런 일을 해야만 그 비용을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일단 6만 원을 시작했는데 1년이 지나도 제 삶은 변화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만났던 게 인테리어 업자였습니다. 인테리어 하는 사람이 목수 그리고 타일 이런 사람들에게 일을 배분을 하는데 그랬을 때 받는 가치가
목공 인력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를 받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인테리어라는 걸 하면은 잘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게 있었어요. 제가 인테리어 사장님하고 일을 다녀봤는데 이 사장님이 갖고 있는 그 체계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름 대기업 KTNG라든지 영림이라든지 이런 회사를 다녀다 보니까 이 회사에는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시스템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을 잘 구축하고 고객을 핸들링하는 그 워딩만 좀 바꿔도 이 업에서 굉장히 크게 성공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파기 시작했던 게 인테리어 업이었습니다. 그때 27살 때 시작을 했고 5년 동안 열심히 배워서 32살에 창업을 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창업하면 쉽지 않습니다. 지금 창업하신 분들 계시고 회사 생활 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창업은 정말 목숨 내놓고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면 그 3년을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창업하고 그 3년 버티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때까지 맞추기가. 그 과정을 다시 견뎌야 한다면 저는 솔직히 퀘스천 마크이긴 합니다. 그 과정을 또 이겨낼 수 있을지. 그 과정을 거쳐서 무한 반복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통찰력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사업의 궤도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했던 마케팅 방법이 뭐였냐면요. 종이컵에다가 아울, 디자인도 아니었어요. 아울 인테리어 한 다음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를 적고요. 이거를 마포구 일대에다가 종이컵을 다 돌려요. 다 돌려놓고 전화만 오기를 기다립니다. 한 일주일 동안 500개를 돌렸나 봐요. 아버지랑 같이 돌렸는데 아버지가 운전해 주시고 제가 종이컵 몇 박스씩 싣고 동네 부동산을 다 돌았는데 저한테 오던 전화가 딱 한 통 오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강의를 했었는데 IBC 수강생들 아실 거예요. 여기 도배 얼마냐고 딱 그 전화 한 통 오더라고요. 완전 망한 마케팅이었죠. 그 다음에 전단지도 붙이고 엘리베이터 광고가 있어요. 광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엘리베이터에 광고를 돌리는데 500만 원이 들어요. 그 당시에 저에게 500만 원이라는 돈은요 엄청 큰 돈이었어요. 500만 원이면 그 당시에 직원 2명 있었는데 직원 2명을 쓰기 위해서 한 달에 고정 지출이 월급으로는 500만 원이지만 판감이며 퇴직금이며 다 합치면은 거의 8, 900 됐거든요. 굉장히 큰 돈이었는데 거기다가 이 광고까지 돌리려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뭐든 해봐야 된다는 생각으로. 왜냐면 오는 손님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광고를 돌려봤는데 마찬가지로 전화 한 통, 거기 도배 얼마냐고. 이 마케팅은 완전히 잘못됐다 라고 생각을 했으면서도 뭐든 해야 되니까 그 당시 했던 게 유튜브였습니다. 유튜브를 그냥 해봤어요. 마케팅 하는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으니까 되는 대로 다 했습니다. 마케팅 블로그, 그때 인스타가 없었어요. 마케팅 블로그, 전단지 돌리고 지인들 소개받고 정말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6개월 만에 구독자가 1000명이 됩니다. 제가 원래 상공간 디자인을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건물 리뉴얼하는 대수원이라든지 이런 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아파트 인테리어 하나가 들어왔는데 그걸 했는데 그게 조회수가 폭발해버린 거예요. 조회수가 무려 그 당시에 2만 뷰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인테리어 하는 유튜버들이 아예 없었어요. 아예 없는 상태라서 그 2만 뷰가 터지자마자 전화가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이거구나. 그리고 그 DB를 가지고 그 상품을 계속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흔히 아시는 아울디자인을 아시는 분들은 아울디자인은 주거 인테리어 전문 회사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때 그 DB를 가지고 만들어낸 게 우리 상품이었습니다. 그게 아파트 인테리어였죠. 그러면서 지금도 그 일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그때 6개월 만에 1000명이었는데 속도가 가속도가 붙기 시작해요. 1년 만에 10,000명이 되고요. 2년 만에 10만 명이 됩니다. 그 이유를 제가 곰곰이 따져보니까 데이터베이스예요. 유튜브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유튜브에는요 DB가 나왔습니다. 연령층은 몇 살의 연령층이 보고 시청 지속 시간은 어느 구간에 오고 이걸 끊임없이 분석하고 탐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나한테 맞는 타겟층은 이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끊임없이 이제 유튜브를 찍어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회사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느낀 거는 성장의 메커니즘은 반복은 결국 데이터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복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일단 실행을 해야겠죠. 시도를 해야겠죠. 시도를 하면 뭐가 생길까요? 경험이 생기겠죠. 이 경험이 생기면 이 경험이 축적되면은 지혜라는 게 생깁니다.
아, 이건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지혜가 생기고 그 지혜가 이제 넘어서면 통찰력이 생깁니다. 가끔 주변에 훌륭한 분들 만나면 이 사람 귀신 아니야?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냥 얻냐? 절대 그냥 얻는 게 아닙니다. 이 수많은 반복의 과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요, 어리버리였습니다. 어리버리. 근데 우리 회사 팀원들도 몇 분 오셨는데 아실 거예요. 제가 어리버리하잖아요. 지금은 어리버리하지 않습니다. 어리버리하지 않아요. 왜냐면 명확하게 진단하고 처리를 하는 그 과정의 반복을 지속했기 때문에. 제 20대 때 별명이 어리버리였거든요. 그래서 누구든 그 지식을 축적해서 지혜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꾸준히 반복을 하게 된다면. 그래서 이 반복과 꾸준함으로 인해서 제가 얻은 게 이제 연매출 100억을 달성을 하게 돼요. 꾸준히 유튜브를 찍고 계속 영상을 만들고 실행을 하고 팀원 뽑고 미친 듯이 노력합니다. 미친 듯이. 그러다가 제가 쓰러졌는데 그때 제 수행비서가 있었거든요. 아직도 그 친구 이름이 기억나는데 지금 그만뒀는데, 은희성이라는 친구가 그때 겨울이었어요. 겨울이었는데 제가 저희 회사 사옥이 있거든요. 그 주차장에서 그냥 졸도해 버렸어요. 그냥 길 가다가. 그 친구가 발견하지 않았으면 저는 어떻게 될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응급차 타고 이제 병원에 가는데 병원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이 이렇게 살면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사업 초기에 이렇게 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혼자 다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직원이 30명인데 상담하고 디자인 미팅하고 뭐 현장도 가고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모든 걸. 그러니까 몸이 나만하지 않은 거죠. 그때 느낍니다. 아, 회사에 보다 시스템이 잘 구축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때부터 시스템에 미쳤어요. 어떻게 하면 회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위임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유튜브라는 걸 통해서 미친 듯한 실행으로 운을 얻었고 그 운으로 성장을 했지만 건강이 망가진 거죠. 그 다음 스텝으로 뭘 해야 되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좋은 어른들을 만나게 돼요. 그때 좋은 어른들. 오늘 못 오신 황복현 회장님도 계시고 오늘 오신 조근수 회장님도 계시고 앞에 계신 정말 좋은 분들 많이 계신데, 이런 분들 통해서 제가 시스템 그리고 위임 그리고 경영 이런 것들을 배우게 돼요. 절대로 여러분들 혼자서는 절대 멀리 못 갑니다. 정보를 교환해야 돼요. 그들의 정보를. 그 정보를 가지고 얻었던 혜택들도 제가 이따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실패를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조급함에 있어요. 조급함. 그리고 성공의 조건은 버티는 힘. 저는 시간을 버티는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팀 임원들이나 팀장들이나 팀원들에게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서두르지 마라. 시간이 지나야 성장을 한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근데 급한 친구들은 이 기다림이 없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고 중간에 후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다리는 힘을 길러야 돼요. 그게 코어가 됩니다. 빠르게 성공한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빠르게 잘 된 사람들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만의 스텝, 나만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업도 그렇고요. 업의 특징이 또 다 달라요. 이 업은 금방 뭐 엑시트에 대한 기준이 생길 수도 있고, 이 업은 오랫동안 천천히 성장하는 대기만성이 될 수 있고. 근데 제가 존경하는 분들은 대기만성형 분들이세요. 그분들은 꾸준히 실천을 통해서 수많은 지혜가 있거든요. 이분들은 기다릴 줄 압니다. 근데 초짜들은 다급해요. 왜? 옆 사람의 성공을 계속 보니까 부러움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최근에 건물 투자 같은 거 있었겠죠. 뭐 10억 가지고 100억짜리 건물을 사가지고 레버리지 일으켜서 이걸 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될 수도 있다. 저도 그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유튜브에서도 보고 여러 가지 뭐 강의에서도 듣고 나도 이걸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그때 영림 회장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이, 왜 이렇게 급하냐고, 왜 이렇게 서두르냐고, 때가 있고 기회가 왔을 때 그때 잡는 거다, 급하게 서두르지 마라 그랬는데, 그때 서둘렀던 많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힘든 분들이 많아지셨어요.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흐름은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이클이라는 게.
이 사이클을 다 보면은 그 당시에 그 투자가 합리적이지 못한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주변의 그 합리적인 생각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지금 옆에 돈 번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게 조급함입니다. 조급함 때문에 실수하면 내가 평생 힘들게 벌었던 모든 거를 날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조급하면 안 되고 나만의 스텝을 계속 가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포도나무는요, 자라는데 7년이 걸립니다. 포도나무 키울 때 어떻죠? 계속 물 주고, 거름 주고, 씨앗 뿌리고, 뭐 되게 힘들잖아요. 7년 동안 아웃풋이 나오는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ROI. 전환이 안 돼요.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를 ROI라고 하거든요. ROI 어떻게 하면 이런 얘기 하면 돼요. 그래서 투자 대비 효과가 어떠냐라고 했을 때 ROI라고 하는데, 포도나무는 ROI 나오는 데가 7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근데 이 포도나무가 자라면 어떤 미래가 열릴까요? 이 포도를 가지고 이 넓은 바닥에다 다 뿌려서 새로운 포도나무를 심을 수가 있고요. 이 포도를 판매할 수도 있고요. 이걸 브랜딩해서 최상품 와인으로 엄청난 부가가치로 팔 수도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를 키우는데도 7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에게는 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포도나무를 키워야 된다. 그래서 마케팅 할 때도 제가 꼭 그런 말씀 드려요. 휘발되는 마케팅을 하지 말고 본질적으로 클 수 있는 거 뭐가 있죠? 뭐 인스타그램도 있고 요즘 스레드 핫하죠. 스레드도 있고 아니면은 유튜브도 있고 이게 어디에 나갑니까? 근데 휘발성 마케팅 어떤 거 있죠? 뭐 네이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이버에다가 돈 쓰면 얼마 트래픽 모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휘발되는 거예요. 휘발되는 마케팅은 좋은 전략이 될 수 없고 단기간에 좋지만 오랫동안 지속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본질적인 업을 할 때는 이 포도나무를 키워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퀀텀 점프를 합니다. 제가 4년 전에 했던 매출이 100억이라는 매출을 했었는데 지금은 작년 기준 300억을 넘었어요. 저희 회사 매출이. 엄청난 퀀텀 점프를 했죠. 이게 잘 자란 포도나무가 생기니까 옆에 다양한 것들이 붙어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본질만으로는 100억까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영역은 아비투스가 필요해요. 그 아비투스는 어디서 오냐? 사람으로 얻습니다. 제가 막 데이터베이스에 꽂혀가지고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업이든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이걸 평가해서 그 업을 시도하면은 망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모든 거를 재무제표를 본다든지 숫자로 평가해서 이게 명확하게 확인된 것만 해야 성공의 문턱까지 빠르게 갈 수 있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셨냐면 저는 정말 작년에 들었던 말 중에 정말 망치로 머리 한 대 맞는 느낌이었어요. 그 말이 뭐였냐면 아니다. 사업은 감으로 하는 거야. 감으로요? 감으로요? 그래서 어떻게 감으로 하는 거죠?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감을 얻고 감으로 하는 거다. 데이터는 지난 거다. 숫자는 남는 건 지난 데이터다. 근데 현재와 미래는 그 사람의 직관력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좋은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거다. 그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미래에 어떤 먹거리를 찾고 있는지. 이 말을 듣고 참 좋은 언어를 내가 참 많이 듣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회사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어요. 혹시 유튜브에서 러브하우스 보신 분 계신가요? 러브하우스? 제가 러브하우스를 했는데 여기서 영님이 홍보 쪽으로 저희랑 붙어가지고 같이 아웃풋을 냈는데 이게 너무 고마워서 영님에서 협찬해 준 게 너무 고마워서 제가 그 인천 영님 갤러리에서 광고를 한 편 찍었는데 그게 조회수가 대박이 나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몰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걸 회장이 보시고 왜 이런 일이 생겼냐라고 했더니 유튜버가 있는데 이렇게 영님 출신인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2주 후에 우연치 않게 밀라노에서 살로네 데 모빌이라고 매년 페어를 하거든요. 거길 우연히 갔는데 거기서 우연히 또 회장님 만나요. 그때 저녁 식사를 하면서 관계가 되면서 골프도 치면서 많은 걸 얘기하다가 이제 관계가 두터워지니까 미국을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보는 시야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선물 하나 해주십니다. 제가 옷을 뭐 진짜 아무거나 입고 다녔어요. 아무거나. 보여지는 거 보여지는 게 뭐 중요하냐? 본질이 중요하지. 일만 잘하면 되지. 인테리어만 잘하면 되지. 이 생각을 했는데 저에게 이런 걸 알려주세요. 옷을
좋은 걸 입어봐야 된다. 그래서 그때는 그 의미를 몰랐어요. 2천만 원짜리 정장을 사주시길래 왜 이걸 사주시는지 몰랐어요. 그냥 회장님이 자기는 이거 비싼 것만 입으시니까 나한테 자랑하나? 이 생각하면서 그냥 얻어 입었어요. 아, 잘됐다 하면서. 근데 거기서 얻은 통찰력이 뭐였냐면 세계 최고의 상품은 이런 거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저는 서비스를 배웁니다. 어떤 서비스냐면 입구서부터 엄청난 로열티를 줍니다. 그리고 대기할 때부터 뭐 주는 물, 그리고 그들의 애티튜드, 행동, 옷을 뭐 주문할 때부터 잴 때부터 이제 나중에 배송 받는 그 과정까지가 완벽한 프리미엄입니다. 그걸 보면서 2천만 원짜리 상품을 파는데 이러는데 우리 인테리어는 얼마짜리 상품을 파냐? 저희는 기본적으로 적게는 8천에서 많게는 10억이 넘는 상품을 팔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서비스를 줬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 반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좋은 백화점에서 하는 그 경험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걸 회사에 적용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회사에 오는 사람들의 질이 바뀝니다. 쓰는 돈이 달라지고요. 아, 이런 경험을 시켜주시려고 이 정장을 사주셨구나. 이 2천만 원짜리가 진짜 몇십억짜리 가치를 나한테 주셨구나. 이게 아비투스입니다. 회장님이 갖고 있는 아비투스. 이걸 저에게 줬습니다. 내가 그냥 느끼고 마는 게 아니라 이거를 회사에 적용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 적용시킨 거를 바탕으로 우리 팀원들에게도 경험을 시켜주는 거죠. 이런 거를 이렇게 받았을 때 이런 로열티가 이렇고 이게 자연스럽게 고객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게 이렇게 해야 회사가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주변 환경을 바꿔야 됩니다. 주변 환경을. 혹시 그 최근에 되게 핫한 데인데 12라는 데가 있어요. 12 가보신 분? 많이 가보셨네요? 12에 가면요 딸기가 49,000원이에요. 딸기가 한 팩에 49,000원. 그래서 저는 경험을 해보자는 주의이기 때문에 이 49,000원짜리 딸기를 소비해 봅니다.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맛이 다른지 먹어봤어요. 먹어봤는데 약간 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좋은 몸에 건강해서 좋은 거구나. 그런 상태에서 한 일주일 있다가 망원시장을 가요. 망원시장 가보신 분? 망원시장 몇 분 가보셨네. 망원시장에 갔는데 저녁에 되면은 상품이 조금 시간이 지났다고 싸게 주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3,900원에 딸기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보고 원산지를 봤는데 12에서 파는 원산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먹어봤어요. 먹어봤는데 이게 약간 좀 익어가지고 더 맛있더라고요. 3,900원인데. 근데 가격은 어땠을까요? 포장지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로열티 이게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파는 상품의 가치가 훨씬 더 높게 팔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서비스라는 거죠. 그 서비스의 본질적인 가치를 배워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이해력이 있어야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배워야 됩니다. 이런 로열티를. 그래서 우리는 경험이란 걸 해봐야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사업하신 분들이 꽤나 많겠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은 거의 생각이 24시간 미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상품을 더 잘 팔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사업 막 시작한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나 한 1,000에서 2,000 정도 버는 것 같아 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메타인지가 대부분 안 돼 있습니다. 이 1,000만 원, 2,000만 원을 버는 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오늘 재무팀장님도 오셨는데 우리 회사 재무팀장님이에요. 그래서 이번 달에 수익화를 해서 객관적인 지표를 같이 봤어요. 매출이 얼마고 이익률이 얼마고 이런 것들을 봅니다. 같이. 이거는 통장에 돈이 다 쌓이는 걸 같이 보기 때문에 이거를 막 어떻게 조정할 수가 없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 회사의 앞으로 미래를 그려나가는 거예요. 숫자로. 재무제표로. 분기별, 매달, 그리고 1년의 매출. 이 재무제표로. 이런 거를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고 그냥 나 얼마 버는 것 같아는 이거는 뜬구름 자르는 소리입니다. 만약에 사업 초기에 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메타인지가 안 돼 있어요. 이 메타인지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나간 돈, 들어온 돈 이걸 정확하게 숫자화를 해야 합니다. 그게 안 돼 있으면 남의 돈을 빼다가 쓰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1,000만 원, 2,000만 원 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내가 평균치로 따졌을 때 3,400만 원밖에 못 버는 상황이었어요. 1,000만 원, 2,000만 원 그 다음 벌 수 있어. 근데 3달 놀았어. 사업이라는 게 이렇거든요. 3달 놀았어. 그러면은 한
한 4, 500 버는 거거든요. 근데 내 소비는 1,000만 원, 2,000만 원 버는 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나락갑니다. 남의 돈 가지고 돈 쓰고 빼다 쓰고 그러다 결국에 사기꾼이 된다. 여러분, 사기꾼이 그냥 되는 거 같죠? 내가 사기꾼이 되려고 되는 사람 없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상황을 누가 만든다? 본인이 만든 거예요. 어떻게? 메타인지가 안 되면 그 상황을 그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업을 꿈꾸는 친구들이 여기 계시다면 이 메타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숫자로 봐야 돼요. 숫자로.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그리고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보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분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내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테이커들, 뭐 빼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나눠주려는 사람들, 가치 교환하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다 보면 가치 교환이 됩니다. 밥 사는 거 아까우면 안 돼요. 밥 사는 거를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평판이란 건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옆에 사람 다 보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좀 얍삽하게 행동해도 얘네들이 모르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옆에 사람 다 보고 있잖아요. 이 사람의 하는 행동들. 여러분들 행동이 누군가한테 나눠주는 그런 행동으로 바뀌었을 때 말도 안 되는 시너지가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시너지. 그걸 제가 느꼈어요. 아비투스가 있는 사람끼리 그 시간을 같이 향유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 서로 밥 살라 그래요. 서로. 밥 못 사서 안달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팀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은 3대7 게임을 해야 된다. 3대7 게임이 뭐냐? 10짜리 게임을 똑같이 했으면 나는 3을 먹고 상대방에게 7을 주는 게임을 해라. 그러면은 이 사람하고 같이 게임을 하면 이익이 생기네? 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럼 게임을 또 하고 싶겠죠. 그럼 또 게임이 지속되겠죠.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게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생깁니다. 아까 얘기했죠. 시도가 경험이 되고 경험이 지혜가 된다고. 3대7 게임을 지속할수록 옆에서 게임하자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판이 커집니다. 왜냐면 경험의 역치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10짜리 게임이 아니라 1000짜리 게임, 억짜리 게임, 이런 게임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은 3짜리 먹을 게 3000을 먹어버립니다. 3억을 먹어버려요. 근데 내가 테이커야. 테이커라서 나는 맨날 10만 먹으려는 게임을 해. 지금 당장 10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지속이 불가능합니다. 그 판으로 끝나요. 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옆 사람 다 보고 있습니다. 쟤는 10 먹는 애야. 쟤랑 게임하면 안 돼. 여러분들 옆에 사람들 소문 되게 빠릅니다. 쟤 괜찮네, 쟤 나쁘네, 쟤 똑똑하네. 다 알고 있어요. 회사 내부에서도요, 누가 일 잘하고 누가 똑똑한지 다 나와 있습니다. 누가 배려심 많은지도 다 알고 있어요. 본인만 모를 뿐. 근데 본인이 모를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했던 행동을 항상 메타인지 하면서 무조건 나눠주는 게임을 하다 보면은 이런 가치들이 생기고 가치 교환이 생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밥을 샀을 때 얻어지는 그런 열쇠가 있습니다. 이런 걸 아까워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기회로 연결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한테나 하면 안 되겠죠. 어떤 사람들한테 맨날 얻어먹으려만 하고 맨날 자기 이익만 챙기고 이런 사람들하고 관계하면서 이렇게 한다? 다 뺏기기만 해요. 이런 걸 할 때도 보고 해야 됩니다. 이 사람 좋은 사람이구나. 그러면은 마음을 여시면 그 사람들은 더 많은 것들을 줍니다. 이게 기버예요, 기버. 밥값을 아끼는 순간은 기회가 닫힙니다. 결국 성공은요, 실력으로 시작하고 본질로 버티고 아비투스로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아비투스를 쌓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또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아비투스의 확장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짧지만 제가 아는 그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네. 그러면 이제 토크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허용된 이야기가 아니라 본인의 경험과 철학을 또 함께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 마음분들께서 공감을